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수장입니다. 이제 외고나 국제고, 전국 자사고 입시 면접하는 시간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이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다분히 예를 들면 민사고로 가고 싶다든지 하나고를 가고 싶다든지 이런 학생이 혹시 있으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적성을 쫓아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이과 성향이 강한 학생인데 외고를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인문계적 성향이 강해요. 그 인문계적 성향이 강한데 내가 상상고를 가서 또 뭐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상고를 위시한 전국권 자사고가 진학 실적의 대부분은 한 70% 이상은 이공계 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남의 일반고나 목동의 일반고도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쪽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요즘은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듣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 간에서 인기가 좋은 전국권 자사고 쪽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국권 자사고, 그 다음 외고, 내가 적성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끝나셔야 이제 학교별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 자소서는 대체적으로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한 과정과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인성,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의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서술하는 쪽,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개를 구분하는데 내가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장래 학습 플랜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쓰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교육 기관에 있지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써달라고 이렇게 들고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입니다. 제일 난처하거든요. 그 해봤자 효과가 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같이 입시업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학생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적성 파악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게 확실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떤가요? 이렇게 봐주고 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술 면접 대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자체를 선생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자소서를 씁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나만의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남들과 틀린 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어도 틀린 점이 있어요. 절대 남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자기 자신만의 학습 과정으로 잘 우려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좋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서술한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과정이 자신의 진로와 어떻게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는 같이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참 외국 가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유엔기구 같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너무 많아요. 한 40-50%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나만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영어, 외국어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 외국어 관련해서 독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길을 찾고자 내가 다른 방면을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생교부에 들어가 있는 수도 있고 생교부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 교회 활동 중에서 금기시되는 부분은 기록을 안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IBT 토플 100점을 받았네, 120점을 받았네, 그런 건 이제 기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학교 생활,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추구했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적으시고요. 거기에 나만의 컬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뭐 부모님과 연습을 하시든지 친구하고 같이 연습을 하든지 해서 다양한 모의 연습을 해보시면 모의 면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훌륭한 우리가 말하는 파이널 대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자신의 적성을 찾아보자. 내가 어떤 쪽인지 진짜 확실하게 하자. 최소한 인문계열인지 이공계열인지 그것만이라도 결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적합한 학교를 찾아보자. 전국권자사고는 대부분이 이공계열 쪽에 다 적합한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외고국제고는 인문계열 성명의 99% 적합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교별로 뭐 자소서 양식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대부분 대동소이한데요. 자신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과정,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 그 다음에 학교를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던 자신의 인성적인 부분, 그걸 잘 결합해서 1500자 이내로 기술을 하시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자소서입니다. 네. 이제 남은 4개월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안 돼 있는 학생이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학교 선택과 적성 찾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부디 준비들 잘 하셔서 올 12월에는 전부 훌륭하게 면접을 치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